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을 준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요즘 기본소득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극화로 비롯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제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내에서도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이 본격적인 논의가 형성되고 있는데 마침 오늘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란 단체도 출범한다고 하네요. 이 기본소득은 어떤 제도고 도입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이세요.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이사님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효상입니다. 네, 그리고 박경희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 총무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 오늘 출범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잠시 후에 7시에 전북대학교에서 저희가 출범식을 하는데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지역 지부 중에서 대전과 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알리고 이제 기본소득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방송 끝나고 부지런히 가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가 세 번째 전국 지역으로서는 세 네. 번째 출범한다 말씀이신데 출범시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데요. 기본소득에 지지하는 전북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이렇게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본소득 운동을 좀 확장시켜서 규모 있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출범하게 됐습니다.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 건 좀 많이 알려나가기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효상 이사님, 예. 기본소득제 정확히 좀 어렴풋하게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정치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네. 무슨 광고 같긴 하지만 그 개별적으로 그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의되어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는 선별하고 선별하지 않고 소득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예, 이런 건 것도 관계없이. 아니고, 예. 두 번째 네. 아무런 조건 없이가 사실은 거기에 해당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혹은 뭐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자산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보통 기존의 복지 그러면 딱 가구 단위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다 개인별로 준다는 아이 예, 갓 태어난 예. 갓난아이나 아이나 네, 어르신이나 누구나 네. 준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굳이 안 붙여도 되지만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정기적으로. 네. 그다음에 기본 소득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다.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 않는다. 예. 네. 이렇게 전 국민에게 개인들에게 그 이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이제 차츰 정해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다 예,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제다. 근데 이제 이거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라든지 여러 사회복지 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도 있고. 현물로 네. 이런 거하고 가장 큰 차이는 조건이 있고 없고입니까? 조건이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조건이 있다 없다 하고 모두에게 준다는 게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조건을 따지죠.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진다는 의미에서 그 기본소득제와 이제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니 그러면 또 따라서 생기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급해오던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 예.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노령연금도 있을 예, 것이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거 없어지나요? 그거는 기본소득의 이제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정말 그 사회가 합의해야 되고 그 사회가 정말로 그만큼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만약 기존의 수당이나 이번 그 뭐 노령연금 아까 말씀하셨 것처럼 그보다 더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통합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충분히 이제 그런 액수가 아닐 때 과도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주고 이제 특별히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보육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애지 말고 두면서 차츰차츰 더 높은 액수로 통합해가는 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이런 설명이신 것 같고요. 그 이야기 뒤에 다시 한번 예.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 좀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 내놓고 있는데 뭐 기본소득 공약으로 제시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쨌든 그러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예. 이거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효상 이사님. 뭐 하나는 이제 현실의 문제인데요. 사회 안팎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한 2년 전부터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들이 돈이 너무 없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것은 그러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혹은 일자리의 조건들을 더 낮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지금 당연히 모든 후보들이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든지 일자리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좀 이참에 사람들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솔직해져라? 예. 어떤 의미죠?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모두가 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아마 만들 수 없을 거다. 그건 두 가지 이유일 텐데요. 네. 하나는 어쨌든 최근에 이른바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이다. 그렇죠. 네. 그런 예상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성장이 좀 있었을 때도 오늘날은 성장이 돼도 일자리는 갖지 않는 네. 이게 이제 오늘날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사람들의 주목을 최근에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알파고 때문인데요. 특히 네.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얘기는 들었는데 저 정도였나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뭐 일자리가 앞으로 700만 개 없어진다. 네. 그런데 200만 개 더 200만 개 생기니까 뭐 500만 개 결국 없어질 거다. 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은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쓸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네. 물론 방법은 있겠죠.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케인스가 벌써 뭐 한 7, 80년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세대가 되면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15시간씩 일하면 아마 골고루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정말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대신하는 공포 있지 않습니까? 네. 대신해서 인간이 그동안 노동이 어쨌든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 이제부터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럼 사실은 좋아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기본소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접근 방식은 일자리 중심이었는데 냉정하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지기 어렵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이 보장된 조건을 만들면 네,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더 긍정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알겠습니다. 뭐 가지하는 길이니까 지금 네. 미리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박경희 총무님. 네. 아무래도 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게 미칠 파급 효과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굉장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미 저희들은 그 부분적인 기본소득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청년배당 잘 아시죠? 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이제 곳곳에서도 각종 실험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들을 좀 보면 그 성남시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뭐 한겨레에서도 했었던 그 기본소득 받고 난 후에 어떤 대상자들의 삶의 변화, 그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개인의 어떤 그런 삶뿐만 아니라 뭐 이것은 나아가 어떤 국가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어떤 형태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먼저 안효상 이사님. 원래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두가 네. 다 받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저희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이제 최근에 짠 모델이 있습니다. 각국마다 다 이제 모델을 짜는데 저희가 짠 모델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월 30만 원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아마 180조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미성년자에게 좀
그 차감해서 주는 모델들도 나라마다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는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다르긴 한데요. 30만 원은 전체로는 뭐 180조 이러면 많은 돈인데 개개인의 30만 원은 또 큰 돈이냐. 뭐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1인당 최저생계비가 현재 공식적으로 한 60만 원 내외로 계산돼 있어요. 1인당. 예.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과도기적으로 30만 원씩을 하면서 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의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나 뭐 생활 양태의 변화 이런 네. 추이들을 보면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쨌든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일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뭐 가능한 경로일 수는 있겠다. 합의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어떻게 실현될 거냐. 결국엔 정치적인 선택이고 정치적인 선택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도입으로서는 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뭐 청년, 아동, 뭐 노인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기본소득의 정신에 따르면 모두에게 줘야 된다. 방향은 잡아야 된다. 예,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추진해 갈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예, 합의하는 예, 예, 이런 맞습니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생각보다 월 30만 원이면 많은 분들이 뭐 스위스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근데 스위스 300만 원은요. 네. 거기 노령연금 최저액이 300만 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물론 그 300만 원이 한국에 오면 얼마일까? 거기서 300만 원이라는 게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50만 원 정도쯤일 네. 것 같아요. 그 물가나 비교하면 물론 150만 원도 한국에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기존 네. 제도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거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본소득 지급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없다라는 거고 근데 한국은 네. 뭐 지금 복지 제도가 굉장히 그러면 월 30만 원 바닥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기존의 사회복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생계비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최저 소득 보장이나 최저 생계나 그다음에 뭐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하면서 네. 차츰차츰 가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알겠습니다. 박경희 총무님도 뭐 이 정도 수준 적정하다고 보세요? 네, 저도 월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전주에 살다 보니까 지역 화폐인 어떤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 것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효과 기대할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어쨌든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예산이에요. 그렇죠. 네. 안 이사님. 예, 예. 네. 뭐 30만 원씩 하더라도 180조인데요. 150조에서 180조 네. 사이 정도 되겠죠. 만약 이거 더 높인다고 하면 최저생계비 60만 원 수준까지 높이면 뭐 350조가 350, 넘어가. 예, 그렇죠. 어떻게 마련해요? 어떻게 마련할까요? 마련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 받을 때 먼저 거꾸로 돌려드리는 말이 있는데 한국이 OECD 국가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다. OECD 국가가 뭐냐? 어쨌든 기존에 일정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 하면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런 국가다.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1년 GDP가 어쨌든 뭐 1,500조가 넘어가는 물론 달러로 계산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그 조세 부담률 혹은 국민 부담률이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보다 뭐 OECD 평균만 높여도 30만 원은 가능하고요. 프랑스 수준으로 높이면 그 60만 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걸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누가 얼만큼 부담할 거냐. 네. 그다음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제도를 도입할 거냐. 그래야 사람들이 어쨌든 이거는 사람 한 사회에 사는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하면 연대에 관한 문제고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을 자선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야 되고 네, 당연한. 그다음에 누구나 받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혹은 발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어쨌든 인정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벌어지는 실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쨌든 합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각 후보들이 내놓은 기본소득이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해 보일지라도 기본소득 논의에 물꼬를 텄다. 네. 뭐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지도 네.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약을 내놓는 대선 후보들의 경우도 이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가령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물론 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목표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같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80조가 됐던 350조가 됐던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세금 제도를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낸 안 중에 하나는 좀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민세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별도의 세금을 왜 이런 만들자. 걸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이유가 네. 도대체 저게 어디다 쓰이는지 모른다. 혹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 물론 이 촛불 정국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낸 세금은 다른 데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나눠지는 기본소득으로 쓰여진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는 그냥 정거장 역할만 한다. 네. 돈을 걷어서 나눠주는. 물론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짠 모델에 따르면 모든 가계 소득에 대해서 10%로 일률적으로 매기면 2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매겨야 되지 않겠느냐. 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땅이야말로 모두의 것인데 네. 그래서 도리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사회 전체에 대해서 빚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30만 원 정도를 마련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뭐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더 확장하면 이른바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공유 자원에 대해서 그야말로 모두의 것이니 네.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당연히 일종의 임대료 개념으로 혹은 수수료 개념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토지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붙여야 된다. 돈도 그렇고 네. 뭐그 공영자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파 같은 거죠. 네. 과거에는 전파가 공영자원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재원들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박경희 총무님, 네. 이게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야기 나올 때 따라붙는 이게 비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소득 주면 사람들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이 제시하는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그 좀 사치스러운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놀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글쎄요, 기본적인 생활은 좀 보장될 수 있지만 정말 인간이 원하는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또 노동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참하고 사실 좀 그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임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노동자들의 선택에 있어서도 그런 노동 환경은 좀 외면받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현상은 사실 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보편적인 노동 환경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를 네, 안희사님. 예. 한 말씀은 못하면 그 독일과 스위스의 그 기본소득 운동가들이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문화적 충동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기본소득 즉 반대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인터뷰어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더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으로 좀 서로 바꾸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이 사실은 뭐 놀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박경희 총무님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요즘 IT 기업은 잘 놀아야 좋은 것도 나온다라고 막 네.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경쟁은 참 치열합니다.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이 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해서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이 경쟁에 뛰어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이고 평범한 삶을 보장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 말씀에 들어있는 게 아마 여유일 것 같아요. 여유 혹은 여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뭔가 좋은 생각도 하거나 뭐 창의적인 생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 이것은 좀 반드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기본소득 전북 네트워크 오늘 출범을 하시는데요. 앞으로 네. 활동 활동 계획 좀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3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연구 모임 스터디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 정책 같은 것들 저희 회원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전북에서도 좀 기본소득 실험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상자라든지 뭐 기간 이런 것들은 좀 논의 중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결과를 좀 같이 확인해보고 논의를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오늘 출범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전북 도민들께서 모르실 건데 이제 그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뭐 대중 강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전북 도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리고 저희도 이제 회원들도 많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여러 행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려면 앞으로도 뭐 수없이 많은 논의들, 사회적 논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유상 이사님 끝으로 뭐 이것만은 좀 우리가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 한 말씀 해주시죠. 과제라니까요. 모두가 네. 힘들게 사는데요. 모두가 힘들게 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널리 알려져야 되고 논의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새로운 상식으로 만들어 가보자 이런 뭐 부탁 말씀 드리고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본소득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꿈과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이 아니고 꿈을 갖느냐 못 갖느냐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박경희 기본소득 전북네트워크 총무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에서 말 못한 뉴스 뉴스에덤 보내드립니다.